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요즘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강아지들, 개, 강아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핵가족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가 약 5천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5분의 1이나 되는 인구의 수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특이한 문화 현상도 생기기도 한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TV 채널을 돌리시다가 더그TV라는 채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우리의 인간을 위한 TV 채널이 아니라 강아지들을 위한 TV 채널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의 생활 문화까지 바꾸게 하는 이런 반려동물들, 왜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여러분 혹시 그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를 2마리나 키우고 있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강아지 또는 고양이 또는 개와 고양이는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위로도 해주고 또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수많은 동물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수많은 동물 중에 우리는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선택을 했는지 또는 어떻게 우리의 반려동물이 됐는지 그 이유 다시 한 번만 보고 바로 돌아와서 오늘의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ice melts on the roof and falls down like water drops that hit right on top of your head, where you have less hair now than you had 2 years ago. Tell me, what are you thinking of? When the coldness wells out in your limbs and make you shiver, take a step out on the grain that soaks your feet up to your ankles, 'cause you got no shoes on. No, you got no shoes on. Dirty white melts away, softens out the juicy green. That's when you realize that your wife just threw you off. 영상 속에 나와 있는 개와 고양이만 봐도 진짜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아요?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진짜 말썽꾸러기일 때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정도로 너무너무 말썽을 많이 피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 이유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계속 사랑해주면서 우리의 반려동물로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개와 고양이와 관련된 표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 표현들 다양한 속담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된 수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 되게 재미있는 표현들도 있고 재미있는 유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표현들 같이 한번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처음으로 dog, cat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dog는요, 큰 개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도 개, 강아지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강아지는 puppy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강아지는 조금 귀엽잖아요, dog보다. 그래서 그중 표현 하나가 약간 시작하는 의미로서 puppy eyes라고 하면은 제발 부탁해 라는 의미로서 그 puppy eyes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너 나한테 부탁할 때 puppy eyes 하지마 막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너무 귀엽게 내가 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눈빛 보여주지마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때도 puppy eyes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 이런 느낌의 표현을 같이 배울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dog과 cat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2마리 다가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나오고 고양이도 나오고 이 2가지 표현이 한 문장 안에 쏙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에 지금 보면은 뭐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막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비에서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근데 얘들이 우산을 막 들고 있어요. 표현 중에 비가 정말 많이 내린다 라는 영어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바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s and dogs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요. 비가 정말 많이 온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직역하면 개와 고양이가 내린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직역하면 안 되는 문장이 되는 거겠죠. 이것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었던 유래가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에서요, 하수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비가 막 많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데 하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겠어요? 물이 고이면서 막 흐르겠죠. 흘러내려갈 때 뭐 집, 가재도구, 동물들이 막 흘러내려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도 떠내려가니까 개와 고양이가 떠내려갈 정도면은 비가 정말 많이 온 거구나 라는 표현으로서 이 표현이 그렇게 생긴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비가 진짜 많이 와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s and dogs.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표현에서는 개와 고양이가 같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따로따로 나오는 의미들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in the doghouse. in the doghouse. 잘못해서 면목이 없다, 미움을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표현은요, 바로 in the doghouse고요. 이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가끔씩 들리는 표현이에요. I'm in the doghouse. 뭐 이런 표현으로 나 진짜 잘못해서 미움을 사고 있어, 면목이 없어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표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수거든 문장이든 이렇게 굳은 문장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한글 뜻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뜻을 영어로 설명한 문장도 함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요, in trouble 또는 in disfavor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n trouble 이라는 의미는요, 나 큰일 났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m in trouble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떡해, 나 큰일 났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죽었다 뭐 이런 의미로서 그렇게 쓰이는 표현이 바로 in the doghouse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하나만 알고 계셔도 나 큰일 났어요. I'm in trouble 이런 의미 대신에 Oh my gosh, I'm in the doghouse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 너 영어 좀 하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바로 살아 숨쉬는 생활 영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 I'm really in the doghouse with my boss. I was late for an appointment. 한 번 더 같이. I'm really in the doghouse with my boss. I was late for an appointment. 나는 진짜 큰일 났어. 또는 나는 지금 미움을 사고 있어. 누구한테? 내 보스한테, 내 상사한테 미움을 사고 있어. 왜냐하면은 I was late for an appointment. 내가 약속 시간에 좀 늦었거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I'm really in the doghouse with my boss. I was late for an appointment. 같이 한 번 더. I'm really in the doghouse with my boss. I was late for an appointment.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서 나중에 사용하면은 더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In the doghouse, in the doghouse, trouble 이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입니다. Not have a dog's chance, not have a dog's chance. 쥐꼬리만큼 가망이 없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가망이 없는 거를 쥐꼬리로 만들었는데 서양에서는 그 표현을 바로 강아지로 표현을 했네요. dog's chanc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더 예문을 살펴볼 거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개와 관련된 표현 중에서는 조금 나쁜 표현이 많이 있어요. 부정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개와 관련된 표현에선 좀 부정적인 표현이 비율상 조금 더 많이 있다라는 거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단문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쥐꼬리만큼 가망이 없다라는 의미고요. To not have any chance of doing something that you want to do가 바로 요거의 의미라는 것까지 체크. Not have a dog's chance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to not have any chance. 기회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of doing something,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한 기회가 없는 건데 그 무언가는 어떤 것이냐면요. that you want to do, 너가 하고 싶은 무언가에 대한 기회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문에서 살펴볼게요. He hasn't a dog's chance of passing the exam.
슬픈 예문이네요. He hasn't a dog's chance of passing the exam라는 거죠. 그는 가지고 있지 않대요. 뭐를? 쥐꼬리만한 가능성도 없대요. 뭐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너무 귀여운데 자꾸 예문들이 별로 너무 슬픈 예문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 다음 sick as a dog 라는 표현입니다. 몸이 극도로 안 좋은 또는 많이 토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여기서 아픈데 왜 뭐뭐처럼 개처럼 아프다라는 표현을 했냐면요. 여기에도 유래가 있어요. 이거는 1700년대 때부터 사용이 됐던 그런 유래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는 특히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어떤 전염병이 그 도시나 지방에 돌기 시작하면은 급속도로 빠르게 퍼져나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퍼져나가게끔 하는 매개체가 동물이 되게 많이 있었대요. 사람은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람한테 그 병이 옮거나 또는 동물 그 자체가 그 병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마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은 얘들로 하여금 더 많이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염병을 동물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동물 통해서 전염병을 얻는다라는 얘 돌아다니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바로 이런 표현 sick as a dog 이라는 표현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ick as a dog은요. 특히 많이 토하는 이라는 의미를 더 부과하고 싶을 때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몸이 극도로 안 좋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Someone being very sick. Very sick은 정말 아픈 거죠. 예문 She was as sick as a dog after eating the stew. She was as sick as a dog after eating the stew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 조금 요거 왜 자꾸 발음 안 하시지? 라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여기 as sick as 라는 부분 잘 보세요. S와 S가 붙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발음은요. 내가 읽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자꾸 변해요. 발음은. 그래서 모든 문장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는 S 발음을 다 하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 있을 때는 T 발음이 조금 약해지고 ED 발음에서 ED라는 발음도 조금 소리도 덜 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뒤에 보시는 경우입니다. SS 특히나 같은 자음이 있거나 또는 조음점 라고 소리를 내는 그 구강 구조의 위치가 똑같은 것들은요. 앞에 있는 S를 발음을 잘 안 해주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 힘들거든요.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같이 저랑 읽어봐요. 이번에는 모든 발음을 소리 낸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She was as sick as a dog after eating the stew. 근데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는, 정말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나는 정말 아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게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기 쉽게끔 만드는 그런 화법인데 영어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She was as sick as 하면은 as sick as 하고 하면은 입술이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as라는 s 발음을 조금 죽여주는 거예요. 죽여준다는 거는 발음을 조금 약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읽으시면 되냐면요. as의 s를 조금 발음을 내가 약하게 하고 그거를 연결하는 sick라는 s 발음을 조금 힘을 줘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was as sick as a dog after eating the stew. 어때요? 아까 as sick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 훨씬 발음하기 수월하죠. 그렇게 영어를 읽어 내려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하실 때 모든 발음이 다 나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잘 정리해서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의미는 아실 거예요. 그녀는 너무 아프대요. 왜 아팠어요?
stew, 수프 같은 거를 먹고 나서 아팠나 봐요. 그 수프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이 문장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was as sick as a dog after eating the stew. 한 번 더. She was as sick as a dog after eating the stew.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개와 고양이 같이 나와 있는 것. 여기까지는 개가 들어가 있는 것. 그러면 뭐 남았어요?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 표현들이 남아있죠? 자,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 표현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 성미가 급한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느낌의 고양이가 나왔네요. 되게 예쁜 고양이도 많은데 그 왜 우리 슈렉에서 나온 그 고양이 있잖아요. 그 되게 유명한 고양이 사진, 이렇게 되어 있는 고양이 사진. 제가 표정도 따라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 표정까지는 같이 하지 않을게요. 어떤 그림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 너무 귀여운 고양이 그림이 있는데 고양이와 관련된 표현들도 좀 부정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성미가 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a bag of cats. 한 번 더. a bag of cats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미가 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문으로 bad-tempered person. bad-tempered person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She was a real bag of cats this morning. 그녀는 오늘 아침에 진짜 왜 이렇게 나한테 성질을 내지? 왜 이렇게 서두르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아침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제가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 말 들으면. 저는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렇게 피곤해서 그런지 몰라도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 짜증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되게 많이 혼나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좀 템플가 되게 안 좋고 성미도 급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제 자신이 반성하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아침엔 조금 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끔 뭔가 요소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She was a real bag of cats this morning 이라는 예문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예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Let the cat out of the bag. Let the cat out of the bag. 무심코 비밀을 누설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 이 구두요, 유래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얘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냐면요. 예전에 돼지를 많이 파는 그 마켓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돼지가 이제 비쌌나 봐요. 모르겠어요. 비쌌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돼지를 통해서 이제 막 거래도 하면서 돼지 많이 키우면 막 부자였고 소 많이 키우면 막 부자였던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그 시대 때 돼지가 너무 비싸니까 돼지 대신에 뭘 넣어서 사람들을 속였냐면은 고양이를 넣어서 사람들을 속였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 백에다가 고양이 이렇게 넣고 자 이거 돼지예요 라고 판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양이가 백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고양이가 백에서 나오게 되면은 내가 들켜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백 밖으로 나오게 하지 마. 그래야지 비밀을 내가 감출 수 있는 거지. 근데 고양이가 백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비밀이 어떻게 돼요? 오픈돼서 다 누설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나왔습니다. Let the cat out of the bag. 의미 다시 볼게요. Disclose. Close는 닫는 거고 this는 그 close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거니까 오픈이 되는 거겠네요. Disclose a secret. 비밀을 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I wanted it to be a surprise, but my sister let the cat out of the bag. I wanted it to be a surprise, but my sister let the cat out of the bag. 나는 그게 깜짝 선물, a surprise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 깜짝 선물이 될 수 있겠고 그냥 내가 그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But my sister, 내 동생이, 내 여자 동생이든 언니든 간에 누군가가 let the cat out of the bag. 비밀을 누설했어. 아휴, 김 빠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개와 고양이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얘는요. copycat. copycat. 바로 모방하는 흉내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person who imitates. 자꾸 모방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 중에 하나 단어만 살펴볼게요. 이 단어, imitate라는 단어는요. 우리 모조품을 뭐라고 하죠? 가짜,
imitation이라고 하죠. imitation의 속뜻을 잘 살펴보면은 그 원래 있었던 진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 건데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모조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imitation이라는 명사형을 쓸 때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어떤 품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뭐뭐 하는 사람이니까 동사죠. 얘는 imitates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모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방하는 사람이 고양이와 관련된 표현으로 뭐라고요? 안 보여줄래? 뭐죠? 그쵸? copycat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copycat이라는 의미를 사용해서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The incident sets up a series of copycat crimes. The incident sets up a series of copycat crimes 라는 예문이 사용이 됐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copycat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copycat crimes 그러면은 범죄에 모방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될까요? 모방범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incident는 사건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사건이 모방범죄를 set off라는 거는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봐요. 사건 자체가 모방범죄를 set off, 발생하게끔 하다, 시작하게끔 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eries라는 거는 일년에 이렇게 하나 나타나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a series of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S, 복수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예문 볼게요. The incident sets up a series of copycat crimes 라는 예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사용해서 표현했던 수거 또는 문장들의 표현들을 예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복습해야죠.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개와 고양이와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in the doghouse 아까 뭐였죠? 걔 집에 있어. I'm in trouble. 어떤 느낌이었죠? 잘못해서 면목이 없다, 미움을 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Not have a dog's chance. 우리나라 말로 이걸 번역을 하면은 개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찍찍찍찍 쥐가 들어가는 거였죠? 쥐꼬리만큼도 가망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Not have a dog's chance. 쥐꼬리만큼 가망이 없다. Sick as a dog. 얘는 아까 우리가 어떤 유래를 가지고 같이 설명을 했었어요. 전염병을 많이 퍼뜨리게 되는 하나의 매개체였던 동물 중에서도 개를 사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Sick as a dog는요. 몸이 극도로 안 좋은, 많이 토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고양이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A bag of cats는요. 성미가 급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Let the cat out of the bag 이라는 의미는요. 돼지를 거래하는 시장에서 생겼던 유래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심코 비밀을 누설하다 라는 의미. 마지막 copycat은 모방하는 사람 또는 흉내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와 고양이, 고양이와 개는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같이 키우는 반려동물로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정말로 왜 우리가 이렇게 반려동물들과 생활을 하는지, 그러면서 어떤 느낌을 갖는지, 왜 이들이 우리의 반려동물이 됐는지 그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